괴사한 사진은 대개는 필러를 맞았을 경우가 있어요.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죽어요. 심한 사례는 필러 맞고. 안녕하세요. 마인드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강우입니다. 주로 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윤곽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눈 수술도 많이 하고 지방흡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점점 좁혀져요. 경력이 쌓이고 좀 이제 마스터가 되면서 지식도 쌓이고 스케일이 늘어나니까 보는 눈도 더 높아지고 세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수술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거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개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분야를 좀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수술은 지금 진행하시나요? 가끔 이제 지인들이나 예전에 제가 수술했던 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같은 사람한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눈도 하긴 하지만 병원에 원장님이 많거든요. 우리 다른 원장님이 더 잘한다. 그분한테 해라. 근데 고집을 피우시면 그러면 그때는 하는 거죠. 요즘은 코에 시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필러도 엄청 많이 맞고 실 넣고 그거 다 제거하고 뭐 이제 청소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좀 되게 심한 사람들은 이제 피부도 좀 잘못하면 뭐 굴곡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너무 과도하면 좀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근데 결과는 잘 나와요. 결과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제일 쉬운 성형 그 쌍꺼풀 수술 있죠. 매몰법. 그냥 찝는 거예요. 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구멍 내가지고 그냥 실로 꼬매가지고 쌍꺼풀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약간 껌이죠. 보통 한 7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요. 쌍꺼풀이 지금 막 생길랑 말랑 막 지금 폼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어느 날은 생겼다가 어느 날은 없고 턴이 거어질랑 말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생길 때 되게 높은 데 생겨요. 그러면 서장훈 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선빵을 날려라. 밑에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된다. 환자들이 좀 아파하는 수술이 좀 있나요? 생각보다는 다 안 아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광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뼈를 자른다 그러면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뼈에는 감각 센서가 없어요. 수술할 때 이제 여기 뼈랑 살을 분리하는 그게 아픈 거지 뼈 자체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가슴 수술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목적 자체가 사이즈를 키우는 거잖아요. A컵인 사람이 C컵이 되면 그걸로 일단 합격이에요.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수술하는 게 옷태를 입었을 때 좀 더 예쁘고 좀 더 볼륨감이 생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체적인 모양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속옷에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일단 되게 만족하는 수술이에요. 반대로 축소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젊으신 분 중에서도 정말 큰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너무 이게 무거운 거예요. 허리가 휘고 디스크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잘라서 줄여요. 그럼 가벼워지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 정도까지 커질 수 있나요? 피부가 늘어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피부도 좀 쫀쫀한 사람이 있고 좀 잘 늘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할 거고 보통 이게 CC로 보형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굉장히 큰 변화면 이제 큰 걸 넣는 거죠. 좀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A에서 C 정도로 가지 않나 싶어요. 코 수술도 혹시 종류가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낮은 코를 높이는 거죠. 러시아 분들이나 중동 사람들 수술을 해요. 그분들은 코가 커요. 엄청 커요. 그럼 그걸 줄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크게, 큰 걸 작게 이렇게 카테고리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는 작으니까 80~90% 이상은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이죠.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나요? 원하면 진짜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여기 이마랑 그 미간이 그냥 거의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코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예쁜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너무 콧대를 높이면 안 돼요. 괴사한 사진은 대개는 필러를 맞았을 경우가 있어요. 코끝에 되게 많이 맞잖아요.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죽어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심한 사례는 필러 맞고 실명된 사례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레브리코 같은 경우는 없어요. 레브리코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무성한 나무를 다듬어서 예쁜 모양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재료는 많은데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선을 살짝 줄여주고 라인을 살짝 잡아주면 되게 예뻐져요. 윤곽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윤곽 수술은 이제 작게 만드는, 얼굴을 곱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만족감이 높은 수술 두 번째가 제가 볼 땐 윤곽 수술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광대 깎고 턱 깎은 거 몰라요. 장담하는데 아주 눈썰미가 정말 슈퍼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지 않는 한 너 광대 깎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살 빠졌나? 약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 중에서 윤곽 수술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야. 이상하게 예뻐졌다. 두상에서 확 벗어나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걸 곱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걸 비율적으로 봐요. 설계를 하고 들어가요. 설계로 이만큼 줄이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 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부작용은 혹시 없나요? 약간 살이 처지거나 늘어나는 거죠. 100kg였던 사람이 7~80kg 살 빠진다 그래서 막 살이 남아돌거나 처지지 않잖아요.
너무 뼈를 많이 자르지 않고 적응을 잘 시키면 여기가 적응을 해요.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을 잘 빼주고 뼈가 준 상태에서 이 조직을 딱 정착을 시키면 라인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자르거나 연부 조직이 되게 두꺼운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놔뒀을 때 처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커버가 항상 좀 돼야 돼요. 반응이 안 좋은 수술이 좀 있나요? 앞트임은 너무 많이 째면 외계인처럼 되는 거죠. 누호라고 하는 빨간 살이 이렇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징그러우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되고, 뒤트임이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술 방법이 약간 좀 난무한, 좀 정리가 안 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원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되게 커요. 되게 효과적으로 많이 늘리는 게 뒤트임이 좀 어려워요. 다시 붓거나 작아지면 약간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뒤트임은 약간은 그런 소지가 좀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10년마다 보형물 바꿔야 된다는데요. 이건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가슴 보형물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캡슐로 쌓여있거든요. 안에 젤리가 있잖아요. 이게 막이 자꾸 어떻게 뭐 만지거나 그러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안에 있는 게 틀어질 수 있다. 이런 썰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될 때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뭐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어머님 세대에서도 코 수술한 사람 꽤 있어요. 3, 40년 전에 수술한 분들도 문제없이 살아난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면역이 떨어질 때 학생들 3일 동안 밤새면서 잠 안 자고 커피 계속 마시다가 갑자기 콧대가 붓기 시작해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럴 때 근데 잘 대응을 하면 잘 넘어가거든요. 약 바로 먹고 잘 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세척을 해주고 그럼 넘어갈 수 있는데 방치해두면 아까 그런 구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식만 있으면 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